안녕하십니까. 어버이학교 청소년 시집 읽기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날씨가 이렇게 후끈후끈합니다. 저만 반팔을 입었습니다만 중간에 만약에 갑자기 날씨가 영하권으로 들어가면 또 입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학교 시간에는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아낸 시집 까짓것 시를 7편에서 9편 정도 이렇게 읽고 또 우리들의 옛날 이야기 또 요즘 청소년들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고 또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이 청소년기에 그 갈피도 못 잡지만 또렷하게 자기 주장을 또 가지고 있는 매우 똑똑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 움직임의 좌표 내지는 어떤 움직임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넌지시 이해해보는 그런 질문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의 시간이라고 말한 것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보는 지점이 곧 필요한 지점이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내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모 박사님처럼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또한 그렇게 답이라고 생각했다가 빗나가게 되면 또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요즘에 그 어른들의 그 답을 미리 가지고 그 답이 꼭 정답이라고, 답에는 오답도 있고 정답도 있고 복수 정답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답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내리는 시간보다는 문제를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스스로 내어보는 것, 질문해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문제들은 풀리거든요. 왜냐고 묻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일이 왜 생겼지? 한번 네가 말로 정리하고, 또 더군다나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나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말문을 막아버리거나 그 막아버리는 단계에서 상대를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갖게 되면 이제 질문과 대답의 어떤 관계에서 불통과 거절, 또 상대방에 대한 천시, 무시, 멸시, 이런 단계로 확장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려주고 대답하고, 또 그 대답을 준비하는 동안 대부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참 좋죠. 소변기 사용법. 소변기 사용법. 여러분들 혹시 공중 화장실에 갔을 때 어떤 문구 떠오릅니까?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공공 화장실에 갔을 때 어떤 문구가 있어요. 뭐가 기억납니까? 당신이 떠난 뒷자리가 아름다워, 뭐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어쩌고는 안 써 있죠. 어쩌고라고는 안 써 있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렇게 무슨 그 화장실 무슨 깨끗하게 사용하기 연대인가 뭔가. 네, 그런 거예요. 좋은 화장실 사용. 남자는 틀리지. 당신의 떠난 자리가 향기가 당신의 떠난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게 써요. 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불법 촬영 그거 세금 무조건 잡습니다.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자, 여기서 벌써 세대 간 차이가 좀 났습니다. 우리 저는 뭐 신장 이식 그거 신장 이식 예 장기합니다. 장기사입니다. 저기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처지에 따라 서로 보는구나. 우리 뭐가 또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 아닙니다. 아 그거 이렇게 있어? 야, 남자 화장실에 그거 남자를 있어요. 진짜?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남자 아니면 거의 다 그거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돼. 틀렸으면 그런 얘기래. 그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는 그 곤충이 한 마리 밖에 붙어 있어요. 예, 파리. 파리. 정말 거기에 파리 맞춰서. 불쌍해 죽겠어. 매일 맞춰야 돼. 예. 파리가 있다고? 또 거기 이게 소변을 왜냐면 거기다가 맞춰야 돼. 소변기가 그 정밀 촬영을 하면 소변기 물이 1m 정도 튀는데 대부분 얼굴에까지 올라요. 가슴, 얼굴에. 남자들은 그러니까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온 몸을 분무기로 노랑물 분무기를 한번 쏘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특히 바지, 청바지의 무릎 아래쪽은 틉니다. 근데 그걸 가장 최소화시키는 지점이 이제 파리. 그러니까 이제 반바지 입고 화장실에 갔다 온 남자친구의 종아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일은 이제 하지마. 물방울 마사지를 이렇게 손지가 닦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위생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또 방법은 이제 현조나 저처럼 나이가 먹어서 넘쳐나는 힘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그럴 경우도 또 위생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또 이런 말도 있죠. 한 발 더 가까이. 남자 화장실은 있어요. 있어요. 여자 화장실에는 그러니까 장기 하는 거하고 당신이 떠난 자리는 아름답습니까? 이게 두 개가 주로 있군요. 남자에게 문구가 더 많네요, 그죠? 네, 요새는 뭐 불법 촬영 100% 잡힙니다. 그것도 나도 봤어요. 이 공공장소의 그 문구가 시대마다 무지하게 바뀝니다. 그렇죠? 옛날에 무조건 어디 가나 방공방첩 멜공 그래 있어요. 정말 그 시대에는 표어 짓기 데이도 했어요. 맞아요. 했죠? 짓는 네.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네. 지어가지고 그러면 그거 포스터 컬러로 막 했는데 열심히 아. 안 떨어지죠. 그 주변에 있는 충청남도 아주 훌륭한 고등학교 표어 짓기 1등한 거 유명한 거 있어요. 우리 집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예전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간첩 식별 요령 다 따져보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결국 나중에 새벽에 산에 갔다 오는 사람, 신발에 황토 묻은 사람, 담뱃감 모르는 사람, 뭐 그러다 보고 우리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예전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소변기 사용법이라는 청소년 시를 쓰면서 그 내용을 좀 그대로 옮겼어요. 첫 시니까 제가 좀 길어서 낭송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변기 사용법. 마음 수련 첫 걸음은 눈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진리의 꼭지점은 한 발 더 가까이, 대상과의 밀착, 사물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소변기 청결 사용 방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낌없이 방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눈높이에 맞춰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개미 코딱지만하게 적어둡시다. 2. 소변기 속 파리를 다시 붙입시다. 지금 붙여놓은 파리의 위치는 교사입니다. 너무 낮아서 거시기를 누른 채 이를 보다가 튕겨올라 얼굴로 분사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차가 많으니 파리의 위치 및 소변기의 크기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파리 대신 얼짱이나 합격이란 스티커를 붙여놓읍시다. 4. 실내화를 벗고 맨발로 화장실을 이용합시다. 5. 안쪽 소변기는 파리를 떼어내고 뒤통수 사진을 붙입시다. 그 소변기만 이용하는 친구를 우정으로 감쌉시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과 2번입니다. 우리 모두 한 발 더 가까이 진리에 다가섭시다. 그리고 뒤통수의 주인이 뒤집합시다. 이 뒤통수 사진은 얼굴은 안 보이지만 얘는 학교에서 가장 아이들을 괴롭히는 누구라고 하죠? 짱. 짱의 뒤통수입니다. 그러니까 오줌으로 거기다 막 이제 하는 거죠. 저는 파리 붙었던 얘기 지금 처음 알았어요. 파리를 어디다 세상에 붙였어요? 이렇게 남자에 대한 연구와 탐구가 없었다니. 네, 좀 아까 3번을 제가 얼핏 봤는데 음. 파리 대신 얼짱 이런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사실. 파리를 붙였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 근데 아직도 파리를 어디다 붙이기도 하고요. 붙이는지 어느 데는 꿀벌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 위치가 그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이죠. 과학. 커피잔을 들고 팔자걸음인 사람이 몇 걸음 만에 커피잔 안에 있는 게 파동을 일으켜서 흘리는지 그걸 수학적으로 공식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결론값 내리고 이런 것도 연구하는 생활수학 책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파리도 과학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온 말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학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눈물과 관계된 시어들 걷어내기, 슬프다, 아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한자로는 뭐 상처, 뭐 이런 말, 뭐 신음, 뭐 고통, 막 이런. 그러니까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만 걷어내도 시가 상당히 좀 지적으로, 사색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를 걷어내느냐? 엄사를 걷어내는 거죠. 우리가 징징거린다고 그러죠. 물기가 많은 시. 나만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새도 울고 풀벌레도 울고 또 한 달 막 밤새워서 막 신음소리 시를 읽다 보면 막 내가 아파. 근데 실제 뭐가 아픈지는 몰라. 그냥 그런 이제 감상적인 거죠. 감상적인 거죠. 읽는 사람에게 아무런 지적 발견이나 놀라운 아름다움을 주지 못하고 읽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 감정의 배설만을 해. 그거를 이제 또 대상을 그대로 놔두고 사물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그게 연애신 줄 알아. 나를 버리고 떠나다니요. 막 이렇게 막 오늘 하루 밤새 저는 눈물로 허덕여요. 막 이러면 대중가요도 그렇게는 아는데 그러한 눈물을 직접적으로 눈물과 관련이 있는 형용사나 명사들을 싹 걷어내는 거죠. 아프다, 눈물 난다, 대표적으로 슬프다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한 발 더 가까이라고 하는 말이 화장실에 있는데 하도 얼마나 흘리면 이 말을 써붙였겠어요. 이게 근데 그 정조준을이란 말도 있어요. 정조준을 글 쓸 때 대상하고 딱 밀착해서 정조준을 해서 대상과 밀착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대상인 사물이 나오고 한 몸이 되었다가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대상이 되고 반대로 이제 입장을 바꾸는 거죠. 그 관계가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또 동일화, 합일 이런 말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만큼 그 대상과 밀착을 하는 거죠. 사물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 사물을 끌어당겨가지고 가까이에 봐야 돼요. 근데 사물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어요? 자동차 거기 땡 땡미러. 사이드미러 사이드 미러 어디에? 그 안에 안에 글씨가 써 있어. 아니 안에 있는데 사이드 미러가 양쪽에 두 개 있잖아. 네. 조소사. 저 이쪽 저 타는 집. 이쪽 저쪽 하지 말고. 조수석. 조수석. 네. 어. 운전석에는 없어?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조소사기만 없어.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조수석에만 타가지고. 그치? 운전석을 안 봐서. 그래서 늘 저 글자가 근데 왜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라. 멀리 운전석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 이것도. 웬만한 건 세상은 다 생활 속에 과학이 들어있어요. 이 거울이 이제
이게 운전석은 평면 겨울을 씁니다. 평면. 아, 조수석은 볼록 거울을 씁니다. 볼록 거울.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멀리 내가 안 보이는 지점을 뭐라 그래? 네 글자로. 사각지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네, 넓게 보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코너웍 하다 보면 볼록 거울 철판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거울이 아니고 거울이었다가 큰일 나니까 이렇게 거기 앞에 가서 얼굴 하면 막 오, 이렇게 되는 거울 있죠. 그런데 그게 거의 360도가 보이잖아. 어린이들 막 뛰쳐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골목, 이런데 꼭 그걸 놓죠. 그다음에 강원도 가면 많지. 코너. 이게 코너를 돌아야 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도는 반대편에 그게 딱 있어서 저쪽에서 오는 차, 얘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잖아. 근데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 속에도 그렇게 볼록 거울을 넣어가지고 사각지대로 없앴어요. 장점은 사각지대로 없앴는데 대상이 멀게 보이는 거지. 작게 이렇게 되시니까 멀리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물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있다고 거기다 써놔야만 자동차에서 법적 책임을 안 물죠. 운전수를 위한 건데 운전수가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학에서도 똑같아요. 가까이에 있을 거를 줌인 끌어당기고 먼 것을 딱 떨궈야 되는데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이 평면 거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노래해야 할지 몰라서 막 열거를 해놔. 그 중에 하나만 딱 하고 나머지가 배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요 하나의 대상과 한 사건 그리고 한 부분을 내가 정밀 타격을 해야겠다. 왜? 독자가 쏙 빠져들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슈퍼마켓에 1,000원짜리 파는 그 뭐죠? 그 샵이 뭐지? 천장할 다이소인가 뭐. 다이소. 다이소고. 그것처럼 막 그냥 막 물품을 막 이렇게 막 늘어놓죠. 그냥 비효율적인 것 중에 땡땡땡땡이 들고 다니는 목욕 가방. 바구니 있지 이따만한 거. 자기 몸 씻으러 가고 뭘 들고 가는데 거기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딱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 다. 난 신기해서 그걸 물어봤어. 이게 다 필요하냐? 진짜 자기들은 신기하대. 남자들은 왜 어떻게 알몸으로? 우린 다 있어. 비누부터 막 얼굴 바르는 모든까지 해서 뭐 각질 제거하는 것까지 해서 등 타올까지 수건도 1인당 10장 써도 돼.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수건을 갖고 가대. 두 달씩 나눠줘요. 휴가는 그래? 나눠주는데도 군단이지 시단은 안 나눠주는 거 봐. 두 장. 근데 어느 날 진짜. 너무 신기한 사진 찍어왔다고. 아 남자는 이수건 갖고 있는 분은 도둑놈 이렇게. 수건을 그렇게 분칠을 많이 한다는데 그게 살림에 보탬도 안 되는데 그거 왜 그러나 모르겠어.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몸이 내가 대상이다 그러면 내 몸에 때타오라고 필요한 부분만 딱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가 사실 그 적시했다가 말리기만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냥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제가 이 화장실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한번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반 청소 구역인데 했더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서 그 중에 일부분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 팔이 떼어내고 제 사진 붙여요. 둘이 씩씩거리는 거. 둘 사이 아주 친한 사이였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있는 시론입니다. 시론. 지금 얘기한 거 제가 옮겨 적어봤습니다. 볼록 거울 사각지대 이 정도. 얘도 의외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저 글자가 왜 있는지. 나도 처음에 그거 발견했을 때 야 너무 시적이다 그랬어. 웬 시가 저기에 한 문장 있지? 시라는 데 뭐든지 시로 볼 때니까 시로 보고 나중에 이것을 시였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
볼록 거울입니다. 그 얘기를 옆에 있는 과학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찾아가지고 또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난 한 번 알면 끝까지 찾아가지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알아야 돼. 아? 그래서 실제 한번 가서 가까이 해보고 막 예? 진짜 해봐야겠다. 몰라. 그렇게 뻘록하진 않아요. 코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진 않아. 사각지대가 좀 덜 생기도록 이렇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이렇게 해야죠. 자, 좋은 날이니까 이건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네. 좋은 날이니까 교통사고로 2달 만에 학교에 갔다. 놀이공원으로 봄 소풍 간다기에 꼭 참고 일찍 퇴원했다. 담임쌤이 반갑게 손을 잡았다. 악수한 채 안아주었다. 소나기 힘이 세졌네. 병원에서 운동했구나. 뼈마디에 쇠 박아서 그래요. 유머도 장난이 아닌데. 담임쌤이 잉크를 날렸다. 사실 나는 왼손잡이다. 쌤이 오른손을 꽉 쥐었을 때 새조개 껍데기처럼 바스러질 뻔했다. 소풍날이라서 참고 웃은 거다. 깁스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참는데 도사가 된다. 손이 껍질 벗은 꽃게 같다. 깁스를 풀었으니 껍질을 벗은 건 맞다. 집게발 닮은 목발도 벗었으니까 신나게 탈게 숨어 찾을게. 꽃게 마실게 뜰게 춤출게. 거품 물고 놀아나 볼게. 개가 라임이 맞아야 됩니다. 신나게 달게 이거 게 아니 잦을게. 끝에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몰랐어요. 예, 껍질을 애들이 벗죠. 개가. 네. 개가 껍질을 벗죠. 달의 그 크기 움직임에 따라서 애들이 후다닥 조수간 만에 차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내가 먹이 활동을 확 해서 뻘이 좀 확 늘어나서 먹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아이들이 이 껍질을 벗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탈피를 하는 그 개의 껍질 벗은 개 혹시 봤어요? 껍질 벗은 개 등어리 네, 말랑말랑 말라요. 아, 말랑거려. 그거 뭐라 그러죠? 우리 이 동네는 그거를 다른 말로 부르는데 사시랭이라고 들어. 사시랭이. 아, 들어봤어. 껍질 벗은 개 사시랭이. 진짜 이게 깁스했다가 풀르면 껍질 벗은 개처럼 막 그 부분이 새로 태어난 것 같죠. 그냥 홀쭉해지고 언제 그렇게 털은 또 그 사이에 콩털이 이렇게 길게 자라잖아요. 그 사이에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그리고 젓가락 지나간 자리가 막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가려울 때 젓가락 넣고 실 긁어본 사람만 알아. 예, 내 동생 땡효라고 있죠. 그 옛날에 있는데 거기서 벌레 구더기 나온 구더기 오. 벌레가 배 나올 정도로 정말 한여름에 고생 많이 하지. 옛날에는 그게 더군다나 석고가 지금처럼 숨쉬는 석고가 아니어서 냄새도 엄청 난다. 진짜 냄새도 엄청 난다. 냄새 참 힘들죠. 힘들어. 힘들어. 근데 제가 이 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머입니다. 유머. 이 어른이든 학생이든 그 유머에 대해서 좀 화수를 배워야 돼요. 이거 유머는 몇 개를 학습해 놓으면 유머에는 패턴이 있거든요. 패턴. 그래서 그러니까 1%의 유머 기술들을 유머 화법을 가지고 있는 1%가 세계의 리더가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강압적으로 신분 사이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억압하려고. 그런데 침묵이 금이라면 웅변은 대화는 유머는 연금술이야. 금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기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머 화법 이런 것들을 좀 학습 본인도 학습을 하면 좋고 아예 프로그램의 말하기에 있어서 즐겁게 말하기 또 재밌게 말하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듣고 갖는 시간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1% 리더만 아는 유머 대화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임붕영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좀 지금까지 나온 유머 화법책 중에서는 좀 체계가 있이 좀 만들어진 10여 년 정도 된 책인데 이 책의 그 광고 문안이면은 요 말로 요 전체가 좀 요약이 됩니다. 유머 화술 분야 국내 최고의 강사인 임붕영 교수는 특이하게도 말 자르는 비법이 수학 공식과도 같다고 말한다. 공식만 알면 누구나 쉽게 말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대화의 전 과정을 경청, 질문, 설득의 3단계로 나누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듣기, 설득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기, 상대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설득하기의 세 가지를 21세기 달변의 공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제4의 요소, 핵심을 찌르는 유머가 어우러진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언어의 마술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어떤 경우 유머가 매우 뛰어난데 신뢰감을 안 주는 경우 있죠. 이정록이가 유머를 잘해. 근데 신뢰감을 안 줄 때도 있어. 너무 그럴 땐 대부분 뭐냐? 내가 술을 많이 먹고 남의 얘기 안 듣고 나 혼자 떠들 때. 가만있어 좀 얘기 좀 하게. 이 말이 상대방에서 나와. 그건 이제 내가 무시당한 거야. 왜? 경청을 놓친 거야. 경청하다가 상대방을 더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말, 질문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는데? 너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 내 표정은 어떻겠구나. 아니다. 뭐 이러면서 상대방이 그 질문에 따라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잘 듣다가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질문 3번 정도 하면 신이 나가지고 남자들은 질문 3번 하면 대부분 술값을 계산하러 갑니다. 왜냐면 너무 외로웠어 그동안. 내가 맨날 술 먹는 것 같아도 술값 내가 계산할 때 별로 없어. 그리고 내가 계산할 때는 매우 편하게 계산해. 아줌마를 부르고 카드 딱 먼저 주고 천천히 계산하세요. 그래놓고 또 질문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 카드 안 쓰고 딴 놈이 가서 썼어. 남들이 내가 계산한 줄 알지. 그랬다가 당한 적도 있습니다. 냉장고 통째로 당한 적도 있고요. 108만 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지는 않지만 대화의 기법 중에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귀중한 부분이 되돌려 질문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 요즘 행복해? 라든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내가 말이야 이번에 가만 보니까 엊그제 전화할 때 목소리가 상당히 신이 나 있을 텐데 무슨 좋은 일 있어서 나 부른 거 아니야? 하고 거꾸로 물어봐. 왜 그 친구가 나를 지금 만나자고 한 이유는 그리고 조금 전에 요새 좋은 일 있어? 라고 질문한 이유가 뭐야? 나 요즘 좋은 일이 있어서 너에게 빨리 말하고 싶어 이런 뜻이야. 근데 그 기회를 안 주고 그쪽서 질문했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거 좋은 일 있어. 나 이번 책 시집 냈는데 2세 찍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상대방 거보다 작게 느껴져. 상대방한테 말하려고 했던 고통이 상대방 고통이 더 커 보여. 내가 너무 슬퍼서 오늘 친구한테 그 슬픔을 얘기하러 나갔는데 이렇게 말해. 아유 사는 게 요새 힘들지? 상대방이 그래 물었어. 그럼 뭐야? 나 지금 너무 상하는 게 힘드니? 내 얘기를 들어줘 이런 뜻인데 너 질문 잘했다.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떼떼떼떼떼 이렇고 막 신랑이라고 하나 있는 게 누군 둘 갖고 있나 막 그거 그냥 막 그 얘기해. 그러다가 막 누구 암 걸리고 누구 아프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눈물 뚝뚝 떨어뜨려. 그럼 뭐요? 나는 내가 슬픔을 얘기하러 나와가지고 남 슬픔 다 듣고 어쩐지 저 친구만 만나면 기분이 언짢아져. 그러니까
멀어진 거지. 그러니까 질문을 오면 질문을 다시 해라. 강연할 때도 누가 질문하잖아. 답이 준비 안 됐어. 오래 고민하신 문제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잘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머니 막 내가 뭐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고 뭘 공부하고 요즘에 니체에 빠져가지고 이러는데 막 락강이 어떠느니 언어학자가 막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책인지 책 제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얘기해. 저한 권도 제대로 읽은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가 똑똑해졌잖아. 그러면 내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돼. 그런데 내가 섣불리 대답을 했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안 나왔어. 어차피 나는 오답을 말한 거야. 저쪽에서 답을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원의 모든 질문을 답을 포함하거나 질문을 통해서 자기 과시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은 당해. 엄마 배고파? 언제 밥 먹었다고 또 배고파? 이러면 안 돼. 아우 우리 애기 크느라고 그냥 벌써 배고프구나 그러고 어떻게 알았어 엄마? 그러고 이제 대화가 되는데 어디 뱃속에 귀신 굶어 죽은 귀신 새끼 들었느냐고 또 막 지어봐오고 막 그러니까 애가 돈 훔쳐갖고 나가가지고 햄버거 사 먹는 거지. 지나가는 애들 먹는 거 있으면 뺏어 먹고 제일 초라한 거 힘없는 애가 나 좀 줘 이런 거 있잖아. 그 질문을 거꾸로 못 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요, 경청, 다음 단계가 질문이잖아. 그 다음에 4번째 설득을 일부러 강하게 하면 꼰대 소리 들으니까 설득까지 가려면 이건 교육이고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설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부부싸움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질문 단계에서 끝내야 되는데 설득 단계에서 가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왜 나느냐? 질문 단계에서 끝내는데 나 때는 말이야, 너 말이야, 미래 말이야. 지금 50대가 지금 자라는 세대에게 직업 상담을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미술 석고대생이야. 요즘에 아는 애들 미술 움직여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영상 속에서 활동이 생명체야. 우리는 스케치북에다가 유화 그리고 연필 그림이 그림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우리는 액자에다 넣어서 그걸 돈으로 팔잖아. 얘들은 안 그래. 계속 수정을 가능해. 그래서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세 번 팔고 그리고 자기 저작권을 지가 갖고 있어. 완전히 다른데 거기서 무슨 상담을 해. 그냥 들어주면 경청이라는 게 있잖아. 야, 너 진짜 그런 시대에 네가 태어났다니 정말 축복이다. 야,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신이 나서 설명해 주지. 특히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른들은 좋아해야 돼. 아빠, 내가 설명해도 아빠 몰라. 야, 그래도 조금만 알려줘. 나도 어디 가서 잘하는 게. 봐? 하고서 하나 정도 알려주잖아.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는 것처럼. 그럼 얘가 또 신이 나서 하나 정도 더 알려준단 말이야. 거기서 끝내야 돼. 근데 거기서 야, 그게 돈이 되냐 밤이 되냐. 이게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되면 설득을 당할 준비가 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얘가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있는 데다가 여 밑에서 2차 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들이 콧방귀를 끼지. 그러니까 그냥 듣는 척 하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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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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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